북한에서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배우는지도 좀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배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는 처음 사실 들어봐요? 배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일제 침략 관련했을 때 뭐 한두 번 나온 것 같기도 아, 그럼 하고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저도 알게 됐고 네네. 사실 탈북하신 분들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김무 선생, 장군님, 아이고. 반말하네. 이럴 때 툭 나온다니까. 전 장군님 앞에 속죄할 것이 많습니다. 장군님을 만나 뵈니 일조에 풀리는 의심을 오랜 세월 품고 살아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우린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딴 세상으로 갈 뻔했으니 장군님의 손길이 저의 인생을 재생시켜 주셨습니다. 장군님, 이 인장은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법통으로 여기고 생명과 같이 지켜오던 상해 임시정부 인장이 옵시다. 이 김구가 삼가 바치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역사책 읽다 보면 푹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딱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김구 선생이 저렇게 뭐 인장을 바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장군님 때문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저렇게 마치 사실이냐 영화로 옮긴다는 게 웃긴 거죠. 근데 저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김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입장은 그 대단한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 장군에게 존경된다라고 해야 권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걸. 사실은 역설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임시정부 인장을 갖다 바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있지도 않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잠깐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과연 우리 수련님 얼마나 위대하셨으면 고집불통이라는 김구라는 사람이 다 와서 상해 임시 도장을 다 바치고 머리 숙이고 나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우리는 위대한 수련님의 품속에서 살구나 그 긍지에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와 영화를 보는 게 막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 영화를. 저도 10년 전쯤에 이제 저 영화를 봤었는데 어린 마음에 되게 감동 깊게 봤었어요. 진짜요? 이게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정말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한국에 와서 살면서 다시 알고 보니까 약간 헉, 말도 안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어릴 때 제 별명이 부끄럽지만 김구였습니다. 왜요? 왜냐면 고집이 세고. 네, 고집이 세고 약간 그 타협을 할 줄 모르고 그 자기 말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을 김구라고 불러요. 진짜? 네, 네. 그렇게 배웠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고집을 부리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장군님한테는 고개를 숙였다는 네네. 의미네.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저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김구 하면은 김일성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김일성이 건국하려고 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에 건국에 너무나 힘써졌기 때문에 나중에 남조선으로 돌아간 것도 이 수령님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거를 이 자본주의 이 세력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때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맞다는 뭐라고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진짜 위험한 건 계속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남북 분단은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전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김구는 그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김구도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가면 이게 김일성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남한에서도 반대가 많았고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의 그 이야기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출범시키지 않기 위해서 백범 김구가 간 거거든요. 그걸 전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저 역사 그 시험 보면 되게 점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위에 말씀을 하나 잘 인용하면 되고 밑에 이제 대부분 본기들이 나오거든요. 역사 시험에. 그럼 밑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 같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쓰면 정말 이거는 5점 만점에 만점. 그 가운데는 잘 못 써도 되게 모범답안이라서 역사 점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 가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역사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다 C, D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차츰 알게 되긴 했는데 지금도 지금 또 충격이에요. 어쨌건 백범 김구는 지금 이야기하셨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출범도 반대하셨고 남한 쪽의 정부도 반대하셨고 한반도의 하나의 정부 출범에만 찬성하시면서 그 협상에 참석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 김구 선생님의 어떤 업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북한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그렇죠. 상해임정과 관련해서 상해임정에서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안 가르치고 딱 두 줄로 그냥 간략하게 나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반일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해방 이후에 남한 내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북한으로 와서 김일성 장군님에게 인장을 바치면서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다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김구는 이용당했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 하급 장교였을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은 동아시아 최대의 스파이 단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뭐가 겁이 나가지고 이용을 당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스펙 자체를 봤을 때는 감히 김일성이 나이 차도 30살이나 나요, 이렇게요. 이력서 자체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방금 최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내가 이 시도만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눈물겨운 시도였죠. 그만큼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 임시정부의 수장인데 맞아요. 저런 식의 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 풋하고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가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힌트 주시죠. 네, 이 김구 선생님과 이 독립운동계의 쌍두마차십니다. 3.1운동의 상징, 열사님이시죠. 서대문에 가면 이분의 동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대문 독립공원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18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 차디찬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우리들의 영원한 누나죠.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도 이분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요? 유관순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공통하다. 18살의 나이에 이런 유언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 끝에 숨진 유관순 열사. 이 대한민국에 새 화폐 신권이 생긴다면 꼭 유관순 열사의 초상을 신권에 모셨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마지막 유언들이가 좀 뭉클한데 북한에서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배우는지도 좀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배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는 처음 사실 들어봐요? 배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일제 침략 관련했을 때 뭐 한두 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저도 알게 됐고 네. 사실 탈북하신 분들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슬프네요, 진짜.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 다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족은 무슨 김일성의 동생인 김철주 동기 하면 김부자들 그런 거 하고 정말 유관순 열사라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항일 투쟁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굉장히 어떤 그 선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잖아요. 민중이었고 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항일 투쟁을 했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인물 같이 다룰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초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류관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역사 교과에서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도 그런가? 하고 해서 한번 이걸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판 고급 중학교를 뒤져봤는데 있어요? 놀랍게도 류관순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초창기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15년판 교과서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요즘 그 북한의 어떤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배울 수도 있겠다. 그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은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분명 배웠거든요. 네, 이게 세대 차이가 이런 데서 나나 봐요. 여기서도 이제 세대 차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역사 교과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북한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고 이 교과서 역사 고급 중학교 3학년 2015년 6월에 발행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받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거기에는 유관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사진도 있고. 언급이 돼요. 한 줄이요? 예.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반일봉기 앞장에서 싸우다가 체포된 16살의 여학생인 유관순은 재판장에서도 일제 죄행을 단죄하였으며 구람없이 싸우다가 감옥에서 희생되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줄을 살짝 줄면 유관순에 대해서 안 배운 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여전히 역사적 의미는 작지만 아예 안 가르쳤던 시대와는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역사람 저는 진짜 빡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관순은 못 배고 유관순에 대해서 안 건 해고록에서 알았습니다. 해고록. 네, 해고록 나온 다음에 아마 이게 유관순에 대해서 아마 선전했을 겁니다. 김일성이가 언급했으니까. 정확한데 실제로 1980년대는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홍중 어머님 세대 때는 유관순을 안 배웠어요. 83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백과전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간된 시점이 1992년인데 그 김일성 회고록에서 92년도에 유관순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유관순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면서 그러네. 거족적인 3.1 인민봉기의 물결을 타고 유관순은 16살의 민족의 딸이 되었다. 라는 의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키로는 92년도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이 나오고 거기에 유관순에 대해서 역사적인 조명화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유관순을 가리키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좀 가능해진 대목이죠. 회고록을 딱 읽는데 유관순이 나와 배운 바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관순이나 앞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김일성 부제의 어떤 영웅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 사용이 됐는데 영웅의 서사가 더 드라마틱해지려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좌절한 인물들이 많아야 사실은 그 모든 난관을 해결한 영웅의 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썼던 역사적 기술 방식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뭐가 좀 비극이 좀 더 많아야 그렇지. 김일성 부제의 어떤 투쟁이 좀 더 영웅적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좀 적지 않나? 남측도 알만한 인물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계속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일성 부제의 어떤 영웅담이 더 강화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교과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북한에서 교과서에 실리는 인물이 되려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김일성이 언급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다니엘 씨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같은 해도 뭐 상해 임시정부 이제 설립됐고 그리고 주요 장소들 저희도 보통 한 번씩 이제 또 투어하죠. 뭐 보신각이라든지 다폴공원, 덕수궁, 뭐 중앙고등학교도 이제 개동 있는 그 중앙고등학교.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더 많이 가셨어요. 지금은 더 많이 갔어요. 죄송한데 다음에 저 좀 한번 안 저는 너무나 놀라웠던 건 일단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기생들도 참여했던 정말 온 민족들이 같이 참여했던 그런 운동인데 저도 조금 머리 굴리면서 독일이나 어디 다른 데서 이 정도의 운동이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진짜 뭐 3.1운동 같은 경우는 당시 한반도 인구가 한 2천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만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거의 집집마다 한 명씩은 거의 나갔다.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정말 거족적 민족 항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궁금했어요. 북한에서는 3.1운동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더니 오 달러. 왜? 어떻게 웃기죠? 웃기죠? 이거 달러. 너무 재밌는 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1운동이 시작된 곳은 탑골공원. 그렇죠. 33일 선언. 근데 여기는 평양이더라고요. 평양이에요. 너무 재밌었어. 네. 3.1 인민봉기는 평양에서 청년 학생들의 독립민족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야, 전쟁 시작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역사관 자체가 약간 헐리우드 영화 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괴물은 다 뉴욕으로 가고. 아니, 모든 일이 다 평양으로 가네. 아니, 모든 것이 다 평양에서. 북한에도 역사학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이거 쓰면서 시비 안 걸어요, 이거? 그러니까 시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겠죠. 아이가 와, 시비를 보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를 좀 정리해보면 3.1운동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교과서의 서술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 3.1운동을 기획한 거는 민족대표 33인이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 민족대표 33인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평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가지고 평양에서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술은 그렇게 서술된 게 아니라 그냥 평양에서 출발했고 이것은 3.1운동이 어떤 전국적 확산을 이었다 해서 이제 오히려 주객이 바뀌어요. 네, 그 다음이 경성, 서울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어쩌면 이 선호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북한에도 그 유관순 열사보다 더 위대한 여성 그 항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가 있어요, 있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조선혁명 만세를 외치면서 숨진 분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그래요? 9살 나이의 어린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굴까? 누굴까요? 9살의 항일 운동가. 뭐야? 아홉 살짜리 조직이 뭐가 있는데. 뮤지컬이 있네요. 많이 연구됐지, 진짜. 아버지, 어머니들, 자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세요. 김일성 장군 안돼! 쌀도 났어. 소름 돋는다 진짜. 지금은 이런데 저희 이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제목이 붉은 넥타이라고 돼. 아니 영상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9살에 무슨 조직을 만드는지 보다는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9살 어린아이에게 알아내야 될 조직의 비밀이 뭐였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북한에서 모두가 알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김정순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구 어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동단은 금순이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아동단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항일무장 주행할 때 아동단 학교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동단이라는 말 자체 아동들, 어린 아이들 무은 이렇게 학교인데 거기서 조직을 한 게 지금 소년단이라는데 이 금순이는 그 김일성이 그 있는 그 근거지를 안단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만났으니까 아동단 학교. 근데 부모 만나러 갔다가 길 가는 도중에 일제 헌병인데 지금 잡혔는데 너 오던 길 근거지를 대라니까 모른다. 그냥 뻗치다니까 9살짜리를 총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울지 마시오. 왜 웁니까? 이 소리를 해서 이게 나는 아동단은 9살이다는 책이 나오는데 저거 책 보고 웡웡 울었다는데요.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야.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이 김금순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김금순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러면 존재했던 건가요? 역사적 기록이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아무도 과장이 된 건지. 근데 아까 제가 세계와 더불어 회고록에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유관순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회고록에서는 김금순과 같이 패키지로 유관순을 소개한 거예요. 보시면 자, 유관순은 민족의 딸이 되었고 주체의 기치 아래 김금순은 9살의 조선이 낳은 항일의 영웅이 되었다. 나이는 어려도 이처럼 명생하는 꽃들은 많다. 유관순을 하나의 김금순의 하위 카테고리로 같이 패키징을 묶어서 끼어 팔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9살짜리인데 조직 결성을 했단 말이에요. 조직 결성을 해서 조직 활동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조직 활동을 한 건지. 이 아이들은 그 미래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크는 동안에 혁명 활동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총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밀 쪽지를 날라다 준다든지 뭐 구두로 전달해 준다든지 임무를 수행하는 애들인 거죠.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존 인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사진이나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앞서서 그 그림으로 실렸듯이 그러면 증명할 만한 사료가 과연 존재하느냐, 사진이 있느냐. 이게 가장 고르게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김근순에 대한 거 아동단에 어린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막 했다는 거 어디 일본 어디 뭐 신문인지 잡지나다 고르게 있습니다. 북한이 회고록에 제시한 근거가 당시 일본 보도로 추정되는 일본어 신문의 한 장면을 발췌해서 했는데 김금순의 최후를 보던 신문 자료인데 제가 계속 읽어봤어도 이 조선의 소녀라는 표현이 있지만 김금순이라는 정확한 표기는 이 일본 지금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기사 전문 어디에도 없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12살의 소녀인데 이름 없이 12살의 소녀가 그 일본어로 된 삐라를 갖고 있다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김금순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도 한때 북한에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김금순이 활동을 했던 지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단이라는 곳은 결국은 당시 김일성 주변에서 무장생을 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자녀들이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공부시킨 데가 아동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김일성이 당시 활동했던 부대가 조선인 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김금순이라는 인물이 중국인일지 조선인일지에 대한 것도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고록 어디를 들춰봐도 김금순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어낸 이야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한일운동이 김영직의 지도 아래 벌어졌다? 네. 아니 한일운동이 평양에서 벌어졌다는 것도 처음 시작이 됐다는 것도 이상하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지도자가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영.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신화 구조라니까요. 맞아요. 포로의 아버지 오딘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지금. 힘들어지네. 저 엄청 배웠어요. 이거 김영직 혹시 아세요? 김영직 선생님께서 그 사람들 인민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만세 삼창 만세 운동을 벌이셨다. 거기에 우리 김일성 장군님도 따라 나가셔가지고 이바지 하셨다. 아버지 따라 나가서. 그렇죠. 아 이거 최태 선생님 어떻게 된 얘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입으로 통해서 듣는 거는 전 늘 경계하거든요. 아니 저는 봐야 되거든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교과서를 한번 좀 제가 진짜 저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와 이거 뭐 있어. 여기 어떻게 챙겨놔? 조선 역사 초급중학교 3학년. 중3. 네,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페이지 나옵니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는 네.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영직 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애국적 청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반일 시위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도 어리신 몸으로 반일 봉기 대열에 참가하시어 보통문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와, 이때 진짜 김일성 어디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당연히 진짜 어디 살았나? 저는 사실 이것도 뭐 김일성이 그때 뭐 8살 뭐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하더라고요. 6살 됐습니다. 네. 6살. 근데 뭐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엔 가족적 민족 항쟁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죠. 그 당시 8살이면 지금의 초등학생 1학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한 서사가 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3.1운동 시작은 아버지고. 그렇죠. 결국 아들이 물려받고. 모든 건 다 이 김일성 집안에 있다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 북한은 해도 그냥 첫 끝으로 넘어갔네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모든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좀 너무 이걸 믿어? 믿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걸 믿어? 북한에서 3.1운동은 성공한 민족운동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민족운동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바라보는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한 번에 일터서서 역사적 유례가 없는 비폭력 투쟁으로 이렇게 이런 의의들을 다 써놓지만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하지만 뭐 땡땡땡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 땡땡은 뭘까요? 땡땡의 영도가 없어서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탁월한 수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때 8살이잖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술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사에 엄청난 그러니까 주안점을 3.1운동이 두는 거죠. 성공이면 아닌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시간 남북 간의 어떤 역사적인 인식 차이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이제 겨우 마무리 즈음에 합의점을 찾았어요. 되게 그래서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다가 일본을 맹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얄밉고 싫다가도 북한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통쾌해할 때가 많은데 독도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볼 때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그 대사 초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죠.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재밌다.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외로운 섬나라 정신난쟁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아베 패당은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내는 바람에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을 저들의 영토로 표기하고 지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후한무치하고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저런 걸 가르치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무별학원 같이. 아니 어쩜 이렇게 찰지게 아나운서들이 방송에 나와서 맨날 하니까 저희는 따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딱 놈째로 붙인단 말이야. 난쟁이 같은 일본 쪽발이들이. 섬나라 쪽발이들이. 그렇지. 완전히 막 사람이 막 피 막 토할 정도로 이야기한다. 섬나라 쪽발이다. 네, 일본 쪽발이 놈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럼 막 이러고 투쟁하고 이럽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